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원님. 이게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제 이제 일반 주민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타운홀 네, 미팅. 네, 거기서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말이 나온다며 하려면 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여기에는 돈을 써야 된다고 했다. 그렇게 강조했대요. 본인 입으로 탄핵하려면 하십시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본인 입으로 그랬다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음. 그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예. 말도 예. 그 전에 했는데 했었죠. 실제를 보니까 예. 자신의 힘이 음. 초기랑 예. 많이 빠지고 빠졌- 있다는 문제. 거를 그렇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 그 말할 장소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면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을 그렇죠. 하면 되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루만져주고 그에 대한 예산을 좀 만들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게 탄핵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그 거죠. 말이. 그리고 자기 긴장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우선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이 특검. 진행될 것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50억 클럽 특검에서 사실 김만배 씨 누나가 예.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을 집을 샀다는 샀습니다. 것은 꼭 무엇이 있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엇이 있어도 있는 건데 그 특검이 남아서 기다리고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이 이제 기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장모의 예. 재판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 있고요. 대통령도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면 다 진행이 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걱정과 그런 우려. 걱정도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말 안 해도 충분히 그렇죠. 할 자기 필요가 얘기를 할 없죠, 수 사실. 있는데 하는 것은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늘 거 아닌가. 항상 그 생각이. 늘 항상 걱정이 태산 같은 것 그렇군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네. 총선 기획단 어제 출범을 네,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솔직히 이제 그냥 한 가지 네. 얘기를 전해드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최고 의원이시니까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우려를 하냐면 이제 네. 단장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단장이요. 네네. 사무총장이 좀 단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결정 과정에 왜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장을 하시느냐. 네. 이 부분을 원외에서 뛰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우려와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원내에서 뛰는 분들이요. 예. 왜 걱정을 하지? 모르겠어요. 우선 잘. 한 가지는요. 예. 총선 기획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른 거죠. 공관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공천과 공관위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공천과 연관이 없고요. 예. 공천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하지는 아는 거죠. 않습니다. 예. 보통 사무총장이 간사 간사.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예. 총선기획단은 사무총장이 아마 당연직일 당연히 거예요. 바로, 단장이. 예. 총선기획단은 총선을 어떤 기조를 잡고 어떤 전략과 어떤 예. 전술로 가겠습니다. 여성을 몇 프로로 하고 청년은 몇 프로로 하고 지금 우리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며 그 국민에게 목소리를 들어서 무엇을 우리 총선기획단의 공약으로 좀 삼을 건지 정책 공약은 어떻게 만들고 예. 이런 걸 지휘하는 곳이 총선기획단인데 예. 이제 사람들이 처음 이제 총선기획단을 그렇죠. 띄우니까 예. 이게 이제 공천하나 자르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래서 총선기획단은 당연직이 사무총장이다. 예, 당연직 단장에다가 예를 들면 전략기획위원장, 예. 민주연구원 원장 예. 이런 8명 가량이 당연직으로 당연직입니다. 들어가 있군요. 예, 당연직이고 거기에 또 이제 외부의 목소리 조금 더 신선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외부 인사를 좀 인사들, 예, 넣는 맞아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마 생각 있는 분들은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우려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총선기획단이라서 출마 생각 있는 분들은 예. 뭐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은 경선입니다. 경선이 그렇죠. 원칙입니다. 경선이 원칙이죠. 경선 아무래도. 준비를 잘 잘하는 게 하시고 좋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나. 그리고 또 얼마나 좋은 일을 앞으로 잘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예. 평가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당원은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일 잘할 사람을 그렇죠.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하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 되는 거지. 당부터 흔들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자격이 그건 약간 아니다. 흔들리는 것 같고요. 예. 청성기획단이니까 음. 크게 뭐 그런 것보다는 예. 우위를 점하는 정책, 정책 부분. 예, 예. 뭐 정책, 예. 뭐 그다음에 영입은 어떤 방향으로 아, 할 그래. 거예요. 근데 영입인재위원회는 또 따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공천기획단 뭐 예, 이것도 예. 따로 있고요. 있고. 예. 공천관리위원회도 따로 있고요. 있고. 예. 예. 그러니까 큰 그림의 어떤 이제 예, 총선 준비를 할 거냐 이거 총선 준비. 방향을 만드는 예,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천 룰도 예. 벌써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시스템 공천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공천 예, 다 예, 정해져 예,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친명 총선기획단 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일부에서 그렇게 네, 비판하는 네, 사람들. 예. 친명 아닌 아닌 사람이 거- 대다수.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친민주당이라고 예, 보시면 예, 될 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이나 민주연구원 원장이나 이런 분들 다 친명이라기보다는 예.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뭐 친명이라기보다는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친명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 치우치지를 맞아요. 않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원으로서 예, 예. 제가 딱 중간인데 음. 제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의견 수렴을 진짜 많이 진짜 해요. 맞아요. 의견 수렴을 되게 많이 하고 예, 예. 곳곳에 얘기를 듣고 좋은 추천을 맞아요.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 막 내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내세우더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속에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기 주장을 예. 이렇게 그 기자회견이나 음. 대국민 담화나 국민을 만날 때 또박또박 하세요. 잘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최고위원회에서는 안 하신다. 그렇죠. 선봉에 서서 예. 정말 국민이 어려울 땐 선봉에 가장 먼저 서서 맞아요. 깃발을 들고 그러시죠. 헌신하고 투쟁하는 맞아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빨리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맞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요. 예. 정말 조용히 듣고요. 음. 얘기했는데 또 하라 그래요. 얘기를 또 해보라 그러고요. 예. 또 해보라 그러고 의견 들으려고. 예. 예. 그러다가 보면 예. 의견이 모아지죠. 모여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하면요. 한 4시간 5시간 합니다. 맞아. 그런데 당대표가 엉덩이도 무거워요. 진득하게 앉아가지고. 가장 진득하게.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주장을 막 했다가 서로 얘기를 충분히 하고 나면 의견이 하나로 모이는. 사실은 제가 아까 모임 얘기 탄핵 네. 얘기 나왔다는 그 모임에서도요 불만이 뭔지 와서 참석한 사람이 대통령이 제일 말을 많이 한대요. 이게 뭡니까? 어느 칼럼에서 언론사 칼럼에서 대통령 59분 발언한다고. 그러니까 좀 과장된 표현이 1시간 회의하면 59분 대통령이 발언한다. 조선일보 칼럼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네네. 근데 이제 조선일보 칼럼. 예, 약간 과장됐다 하더라도 말을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는 전혀 반대잖아요. 경청하고 끝까지 듣고 그리고 의견 수렴하고 이게 정상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예. 사실은 중간에 한번 당직을 중간에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재명 대표 친명 말고 다른 사람으로 좀 채워라. 그래서 들어온 분들이 예를 들면 수석 대변인, 예. 전략기획위원장, 예. 민주연구원 원장, 예. 그다음에 부총장 뭐 이런 예. 분들이에요 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회의를 가장 진지하게 하시고 이분들이 주로 주도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이 되게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예. 또 제가 이제 이번에 뭐 가결 부결 때문에 국회의원들 만나서 다 예, 제가 예. 설득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이재명 대표랑 뒤로 다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었어요. 네, 다 소통을 하고 있고 근데 아니 그 바쁜 와중에 언제 저렇게 할까라고 하고 저희들이 같이 있으면 예. 이재명 대표에게 예. 이렇게 보내오는 문자나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번 봐주십시오 이렇게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예.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같이 오찬을 좀 하고 예. 나오는데 예. 다리가 약간 휘청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몸이 아직 회복이 안 예, 되신 그래서 거잖아요. 어제도 죽을 드셨고 죽을 또 다 드시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런 와중에 어제 최고위원 회의하고 또 경제 토론회를 했어요. 거기 나가서 또 패널로 나가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많이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오늘 기자회견도 기자회견도 하고 하셨죠. 예. 맞아요. 근데 기자회견 내용도 아주 좋고 어제도 경제 토론회를 하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란 사람이 했으면 경제가 이렇진 않을 텐데 그렇죠. 이 그건 경제가 망가지는 것으로 예. 국민이 힘들거든요. 힘들죠. 예. 아예 그 더 이상 돈도 빌릴 수 없어서 아예 손을 떼는 사람이 450만 더 이상 이제 빌릴 수 없는 빌릴 상태까지. 수도 없어서 더 이상 예, 뭘 예, 할 수도 예, 없는 예, 예, 그 채무 관련한 게 쭉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가계부채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실제로는 이자가 1% 2%대였어요. 그랬었죠. 이율이 되게 네, 낮을 낮을 때예요. 때였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약간 돈을 가지고 이것으로 경제를 살리는 맞아요. 일들을 하는가 하면 지금은 갑자기 금리가 확 올라 버리니까 그랬었죠.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좀 이자도 탕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는 게 정부가 해야 될 그렇죠.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예. 현금 살포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들으세요. 예. 얘기를 듣고 방안을 찾으세요. 당장 오늘 답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니까 장관들에겐 결정권이 없나 봅니다. 대통령하고 가서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가지고 오세요. 그러고 났더니 그나마 코로나 때 예. 그 재난지원금을 받은 분들 중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 걸 환수하겠다 이랬었는데 그 환수를 하지 않겠다. 예, 맞아요. 그렇게 발표했죠. 라고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거기선 답변을 못해요. 좀 지나고 나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된 거죠.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는 또 잘했다고 해줬어요. 그럼요. 잘했다. 저희가 계속 예. 주장한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민을 그러니까요. 위해서는. 예. 참